이번엔 사회부 이경국 기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시작이 돼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은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표정우 기자 연결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특검이 재판부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특검이 받아들여서 법원에도 변경을 요청을 한 건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치소 교도관들의 피로도 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정당국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여성 수용자의 과밀 수용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출석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김 여사 오전 9시 26분쯤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고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짧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준비된 발언도 따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오늘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수사나 재판 과정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되지 않았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나는 구속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이라던가 어떤 인사 같은 부분을 남기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구속영장 심사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을 했고요.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5분 정도만 휴정이 있었고 점심 식사 시간도 없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3시간 정도 PPT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시간을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올 때도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는 짧은 최후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인데 오늘 영장 심사를 맡았던 재판부 그러니까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목걸이 논란이 된 이 목걸이를 받은 것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혐의는 다시 한번 부인을 한 상황이네요. 이 목걸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해보고 결국 지금 말한 대로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라는 거면 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좀 염두를 하고 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번에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혐의 입증을 자신한 부분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고 다만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도 알고 있었는가, 알고도 공모했는가가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측이 추가로 확보한 물증, 즉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측의 그 통화 내용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부분에 입증이 좀 자신 있었던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구속의 사유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지금 영부인이 되기 이전의 사례인데 이것이 지금 다시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속상하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다라는 입장을 한번 펼쳐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원래 김건희 여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원래 대기를 했어야 됐는데 1시간 남짓 좀 걸려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갔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울구치소 측이 특검에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서울구치소 수용이 될 경우 내부에 어떤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은 물론이고요. 또 구치소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굉장히 잇따라 열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더해서 김 여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될 경우에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요. 이 경우에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둔 요청인 것 같고요. 특검이 재판부에도 이에 따라서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오늘 이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 대기를 좀 요청을 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 있는 일인가요?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이후에 수감이 이루어질까는 좀 재량권이 부여된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나 지금 밀집도, 그러니까 많은 수용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지, 어떤 보안 관리라던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 이 내외가 동시에 수감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자면 이 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가 동시에 수감되는 것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른 수용자와의 어떤 동선 분리라던가 어떤 수용자 간의 어떤 밀집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된 그런 변경 요청이 아니었나 싶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0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로의 어떤 그 이동을 인정한 것이다, 결정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새롭게 확인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욱 판사의 그 목걸이 질문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네. 어제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벌였던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직접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일단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하면서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당시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당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렸던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최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김 여사는 15년 전에 홍콩에서 목걸이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그걸 나중에 빌려서 착용했던 거라고 설명을 또 바꿨었는데 실제 특검이 확인한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목걸이가 바꿔축이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품이 따로 존재하고 모조품이 지금 발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 산 것으로 지목됐던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 서희건설이 이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었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서희건설 측은 자수서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검은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 때 현출이라고 합니다. 실제 밖으로 꺼내서 재판부에게 보여주면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목걸이를 돌려준 시점, 그러니까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 목걸이를 돌려줬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일단 특검 측은 몇 년 뒤였다라고만 설명을 했고요.
특검이 어제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이 같은 날 자수서가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압박을 올려가니까 서희건설 측에서 아무래도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압수수색 당시에는 서희건설 측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목걸이와 서희건설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같은 날 자수서가 제출이 된 거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취재할 때 서희건설 관계자들이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취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내부 회의를 거쳐서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희건설 측이 뭐 목걸이와 관련이 없다 하다가 이번에는 자수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결국 입장이 변한 건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구매 영수증 같은 부분이 확인된 측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가의 목걸이 제품은요,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워낙 고가기도 하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매했는지 그 구매 이력 같은 부분이 꼼꼼하게 기재가 되게 되는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해당 제품의 그 판매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 누가 이걸 구매했는지는 쉽게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 구매자가 이제 서희건설 이 그룹 관계자, 이제 최측근이 구매한 것까지가 확인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이런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서희건설 측에서도 계속해서 해당 목걸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네. 이미 최측근이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현재 그것은 어디 있는지 본인이 착용한 것인지 아니면 선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될 텐데 일단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물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자술서 같은 부분을 제출을 함으로써 이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현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특검이 구속심사에서 지난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한 그 모조품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는 건 김 여사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좀 강조하려는 의도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목걸이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별개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신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조품 목걸이 그리고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진품 목걸이까지 모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간 이 목걸이를 두고 이 김 여사 측의 진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 결과적으로 진품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토대로 이렇게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까지 김 여사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동시에 구속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증이 충분하다라는 게 특검 입장인데 이게 목걸이 실물을 확보해서 제출을 한 게 재판부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나토 순방 목걸이 이 관련된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포함된 혐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판단은 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가리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구속 사유가 없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걸로 족하다라는 논리를 펼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오던 진술, 그러니까 모조품을 홍콩에서 구매를 했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다가 나토 순방 당시 모조품을 착용한 것이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지금 이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목걸이의 진품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증을 제시해도 부인으로 일관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특히 모조품 같은 부분을 제시한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런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빙성을 낮추는 용도로서 사용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 모조품이 있다고 주장을 해오다가 오늘 진품이 발견이 되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현출한 이런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부분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판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목걸이를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잖아요. 실물이 있고 또 줬다는 사람이 자수서를 제출했고 또 그 받지 않았다는 그 사람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측에게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 실물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집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사무실에서 나왔다면은 보다 명확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실물의 귀속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텐데 지금 역시도 서희건설 측에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보이고요. 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보게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모조품의 그 구매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제품은 2015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 전에 모조품은 그 전에 구매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금 신빙성이 좀 낮아지는 진술이라고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서희건설 측이 하고 있는 그 진술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해당 목걸이를 구매한 점 그리고 그 목걸이가 실제로 나토 순방 당시에 등장한 점,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몇 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보강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재판부에서는 서희건설 측이 제출한 그 자수서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따져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네. 오늘 이 특검 측이 목걸이를 신문 과정에서 현출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에게 제시를 했는데 일단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별건, 그러니까 별개 사건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후에도 특검은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증거인멸 관련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 측도 이 신문 과정에서 특검이 목걸이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김 여사 측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재판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별개 사건이 아니냐, 우리도 일단은 이 구속영장 심사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목걸이 관련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입장을 내든 추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별건이라고 지적을 했고 뭐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 정확한 지적이면 분명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과 공천에 개입했는지 부분, 그리고 다른 제품이죠. 이제 고가의 샤넬백이라던가 이런 부분 수수와 관련한 알선 수재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이 실물이 확인된 제품은 다른 제품이고 별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검에서는 굳이 오늘 이것을 현출한 부분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지금 낮다. 특히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부분이라는 그런 정황 증거 내지는 이걸 보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판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와는 별건이라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판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참작 사유가 되고자 이런 부분들을 현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서희건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특검이 해당 목걸이가 이제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청탁성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뭔가 대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검사 출신입니다. 박성근 전 검사인데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 박성근 전 검사의 이 비서실장 임명과 이 목걸이를 건넨 행위 사이에 어떤 인사청탁이지 않았는가, 이런 연관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청탁성 대가로 입증이 된다면 이거 뭐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뇌물죄라고 한다면은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에 대한 청탁을 이루어졌을 때 이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공직을 걸고서 이런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그런 공직 자리를 약속했고 이것이 실현되었다라고 한다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 역시도 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래에 수사를 하던 그 16개의 혐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뭐 새로운 사건이라던가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넉넉히 포함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조사와 어떤 그 이후의 절차들도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왜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네, 앞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3가지 혐의에만 포함이 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일단 보도된 내용 대입을 좀 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 명태균 씨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있고 다른 한 가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꺼내든 카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제 김 여사 사돈집에서 고가 시계가 발견이 좀 됐거든요. 장소가 이제 말한 것처럼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이라는 거잖아요. 좀 특이한 건 아닌가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사돈인데 멀다면 충분히 먼 관계인데 굳이 거기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품이 보관된 것 자체가 뭐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역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는 물품이다라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재산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새롭게 발견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보자면 결국 그런 고가의 제품은 구매 이력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구매를 했는지 뭐 보증서, 그러니까 박스 같은 부분만 남아 있다고 해도 누가 해당 시계를 구매했는지 같은 부분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구매자를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그 구매자가 어떤 돈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본의 출처로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지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실물을 구매자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비싼 물건을 다 매번 잃어버렸을 리는 없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다 보면은 혐의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특검도 지금 그런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구매자를 추적했는데 로봇계 사업자로 특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일단 먼저 잠깐 정정을 하자면 시계 케이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장모의 집에서 그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것 시계 케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예. 실물은 이제 확정 그렇죠. 하지 앞서 못한 저희가 거죠? 얘기를 나눴던 나토 순방 목걸이와 함께 잠긴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이 이 고가의 시계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특검이 이제 추적을 했고 시계를 산 사람 특정을 했습니다. 서모 씨라는 인물인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습니다. 대선 당시 고액을 후원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이 인물 지금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 씨라는 인물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이 대통령 경호처에 이 경호용 로봇개 계약을 따내서 당시에도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논란이 된 바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 고가의 시계 케이스, 이 시계 구매 과정에도 이 사람이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당시 계약 문제, 로봇계 계약 문제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특검이 집중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 서모 씨가 뭐 어제 우리 취재진과 통화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YTN 취재진이 전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서 씨 본인도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이고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전부 다 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데 일단 자신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구입을 했고 실제로 전달까지 했다고는 설명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은 건지 어떤 내용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시계를 그렇다면 누구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계 계약을 따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손해를 봤었다라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일단 이번 김 여사 구속영장에 포함된 건 아닌데 특검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 씨가 정말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준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용이 지금 영장에 포함된 건 아닌데 특검에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당연히 이 지금 시계 케이스와 이 보증서 같은 부분이 발견된 부분도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시계가 구매가 되어서 전달이 되었는지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청탁을 받고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 시계 자체의 실물이 지금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정황 증거들을 보자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한 것이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대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 줄 수 있어서 구매해 준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이지만 어쨌든 이 시계가 전달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특검 측도 확보를 일부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 해당 시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입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인지 구매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런 고가의 제품을 누군가 대신 구매해 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 만약 그 시계를 일부 할인해 줬다면은 그 할인된 대금 전체를 그럼 돌려받는 것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띈 것은 아닌지, 특히 이제 이 로봇계를 통해서 어떤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당시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수의 계약을 경호처와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김,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사서 전달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뭐 결국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가 또 쟁점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만약 정말 사실대로 이것을 대신 좀 알아봐주고 할인을 통해서 구매해 주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자금의 출처가 모두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재산 아니냐 이런 논란은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적어도 뭐 뇌물이라든가 알선 수재 같은 부분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이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대신 구매해 주면서 그 비용을 다 받은 건 맞는지 일부만 받는 건지 이 과정이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한 쪽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고가의 시계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혐의 입증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샤넬 명품 가방 또 사실 지금 실물을 찾지 못했고요. 이번에 서희건설 측에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목걸이는 이제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제품이고 다른 또 목걸이가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제 전달을 전성배 씨에게 했다가 뭐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었던 목걸이는 또 그라프 제품인데 네. 해당 목걸이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예.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물이 확보가 되고 그 실물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귀속이 되어 있다면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되겠지만 실물이 끝까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뭐 구매 영수증 같은 부분으로 구매자는 특정이 되고 그 구매자가 언제 구매를 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떠한지가 확인이 되며 그 구매를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럼 누구에게 줬다고 진술하는지 같은 부분들 정황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끝까지 실물은 확보가 되지 않아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냐를 판단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랑 별개로 특검이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법원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도로 2차례에 걸쳐서 800쪽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 자체는 22쪽이었는데 취재진이 많이 의아해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범죄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수사한 내용도 방대하고 증거 역시 방대한 분량일 텐데
영장 청구서가 20여 쪽 분량인 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었는데 예. 일단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소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 범죄의 중대성 살펴보고요. 혐의가 인정되는지 소명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주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데요. 일단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나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은 기본적으로 오늘 펼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은 당연히 범죄가 충분히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것이고 김 여사 측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혐의 소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크게 다툼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남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특검이 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 여사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부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행정관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고 또 휴대전화를 이들이 초기화했었다는 점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특검에 맞서는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이랄까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 여사 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혐의를 모두 부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어떤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물품들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 일단 최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여사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건강 관련 부분을 아무래도 영장심사에서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뭐랄까요 법조계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호소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우울증 악화를 호소하기도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재판부가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다는 점 진단서를 제출하는 건 지금 피해자가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구속이 불필요하다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구속을 할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어떤 진단서 같은 부분, 지금 건강상의 어떤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그런 피해자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건강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이후에 정말로 어떤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석 같은 절차 등을 거쳐서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일반적이다라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진단서를 충분히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여부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자료는 안 될 수 있다는 게 좀 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재판부에게 달렸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죠.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달 영장 심사가 심사 시작부터 발부 시점까지를 보면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물론 이제 혐의도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지만 일단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신문 과정, 오늘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신문도 장시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문 길이가 짧았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결과가 조금 더 당겨져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 쪽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제한된 사실관계 그리고 제한된 자료만을 놓고 어떤 평론을 한다거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현출된 자료 등은 굉장히 방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특검 측이 매우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800쪽 분량의 어떤 의견서 같은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만큼 제출할 만한 자료라든가 이 근거가 풍부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결국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혐의라도 어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면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라고 좀 봤을 때 공격하는 쪽이 어찌 보자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면 오늘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혐의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특검 측은 이 중에 하나라도 입증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확인시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단순히 살펴본다면 특검 측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지만 네. 우리는 제한된 자료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만약 된다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건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계의 불문율인데 이게 깨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매우 어린 자녀가 있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구속을 하면은 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는 당연히 동시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어떤 법 조문, 문제되고 있는 형사죄의 그 조문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지고 네. 동시에 구속을 하지 못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이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이죠. 김혜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귀국을 했고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특검이 이제 김 씨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로 인치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제 김혜성 씨가 좀 발언을 했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아닌데 이노베스트 주주명부는 왜 허위로 작성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지인들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이 특검에 와서 조사받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면서 차차 이 송구한 마음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사냥으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하면서 뭐 무고하고 떳떳하다, 어떤 부정과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고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네. 특히 결국 본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투자자들이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은 네. 이에 대해서 일단 송구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워낙 혐의가 방대합니다. 결국 이 지금 김혜성 씨가 관여하고 있는 이 회사에 어떻게 대규모의 그런 수백억 규모의 투자를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서 흘러간 건 없는지 개인이 그 이익을 부수적으로 얻은 바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혜성 씨가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긴급 체포되는 건 예상했던 수순인 거죠?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방금 화면을 통해 보신 인물이 김혜성이라는 인물입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인물인데요. 네. 일단 이 집사 게이트 의혹이라는 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수사에 돌입을 한 사건인데 골자를 좀 설명드리면 이 김혜성 씨가 주주로 있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구주를 처분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 이 돈이 김혜성 씨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이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내세워서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후 입국해서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바로 체포됐고요. 7시 2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이 되고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이 될 예정입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인데요. 이 안에 조사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떨까요? 이제 수사 급물살을 타게 될 좀 새로운 진술이 나올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신병이 확보된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수사의 동력을 얻은 부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김혜성 씨와 관련된 이 의혹은 굉장히 방대했는데 결국 그 당사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보여왔는데요. 네. 김혜성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을 하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수사를 이어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이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특검 입장에선 당연히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받았으니 그 기한 내에 일단 최대한 수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혐의점이 확인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특검 측이 좀 새롭게 발견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